어제 새벽에 별세한 고 신성일 씨의 빈소에는요, 오늘도 계속해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동료 영화인들뿐만 아니라요, 시민들도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례 이틀째를 맞은 오늘도 종로 영화인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원로 가수 송혜 씨를 비롯해 배우 김창숙 씨, 이회창 전 국무총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고 신성희 씨를 그리워하는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 신성희 씨의 팬들은 이제는 고인이 된 신성희 씨의 빈소에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신문을 보는데 막 오고 싶었어요. 와서 마지막 가는 길 좀 배웅하고 싶고 여러모로 그냥 큰 별이 떠나갖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뵙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세대에서는 최고의 스타였었고 소신 있게 잘 사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한편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고 신성일 씨의 입관식이 엄수됐습니다. 입관식을 마친 뒤 부인 엄앵란 씨는 인생은 연기라며 둘 다 연기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발의는 내일 진행되며 장지는 경북 영천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죠. 연기자 선배로서도 아쉽고 또래의 연기자로서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이 아쉽고. 잘 가요. 구성 중에 있는 그 마지막 특수이라 그러는데 그거 안 보여주고 가면 어떡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하면은 제약도 많이 받고 삭제도 많이 당하고 그 검열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 가시면 그런 거 없어요. 마음대로 뜻대로 마음에 있는 거 제작해서 세상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생은 연기야. 연기. 스님께 지금 법문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아. 꼭 맞아. 연기로 왔다가 연기로 떠서 그냥 성청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또 만나나고 연기로. 육체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서 좋은데 다 보고 말하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인생은 연기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걱정이 많아. 그게 욕심이야. 욕심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욕심은 끊어버리려. 숨이 끊어지면 목석과 같은 거야. 그 사람이 잘났다고 그러지만 눈 딱 감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이 부르는 거야. 자연이 불러서 이렇게 갓대로 가는 거야. 자기 식구니까. 여기서는 막 인연 맺어가지고 내 식구, 내 새끼, 내 식구 막 이러고 야단 밥석 치지. 저 세상엔 내 식구 찾는 게 없어. 다 똑같은 거야. 너무 욕심들 내지들 말어. 하재영 변호사님, 오늘 빈소 표정부터 봐야 될 텐데 입관식이 진행이 됐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신성일 씨 입관식이 진행이 됐고 예. 입관식 진행 이후에 엄앵란 씨가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심경을 이야기했는데 인생은 연기다. 예. 연기처럼 와서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연기처럼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세상에서 다시 또 연기가 돼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니까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욕심낼 것도 없다. 그냥 가볍게 살다가 담담하게 떠나면 된다. 이런 식의 인생관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인생관이 동양적인 어떤 세계관이기도 하고
불교적인 세계관이기도 해서 네. 엄앵란 씨가 과거에 나는 이 죽은 다음에 매장하지 말아라 나를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이러한 엄앵란 씨의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됐던 그 말이 아니었을까. 엄앵란 씨가 상당히 조금 독실한 예. 신앙을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더라도 선후배 동료 연기자들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신성일 씨 장례가 예. 거의 대한민국 영화계 전체 장례나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영화계를 뛰어넘어서 또 연예계 전체 장례이기 때문에 일단 안성기 씨가 장례 위원장이고 뭐 송강호 씨, 강수연 씨, 최민식 씨, 뭐 장미희 씨 수많은 분들이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최불암 씨라든가 이순재 씨라든가 그 과거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동년배 분들부터 분들. 동년배부터 시작해서 뭐 조인성 씨, 송혜교 씨 후배들에 이르기까지 꼭 영화계 인사 아니라 하더라도 송혜 씨 같은 뭐 이런 또 여러 또 연예계에 몸담은 분들까지 수많은 분들이 지금 빈소를 찾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 신성일 씨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보도들이 조금 너무 사생활 위주로 이렇게 나오면서 네. 신성일 씨의 영화계의 전설적인 입지가 조금 그 희화화된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새삼 그 신성일 씨 업적이 재조명되면서 후배들이 정말 진심으로 가서 네. 조문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평소에 폐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과거에 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요. 30일부터. 괜찮겠지 뭐. 괜찮아. 가래에 조금 이제 그 각혈이라고 그러나 이제 피가 좀 섞여 나오니까 기분 나쁘지. 의사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뭐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아보고 이 세상에 현대 사회 어떻게 사나요? 한데 나는 또 교도소 2년 동안에 형무살이 했잖아요. 네.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얘기 들으면 중론이 예. 그 부계 쪽에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세포 크기가 3기란 말이에요. 크기가 5cm니까. 예. 그걸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축소시켜가지고 살짝 드러내버리자.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기들도 잘 지켜볼 테니까 예. 희망적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의사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괜찮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아주 정식으로 해왔고 네. 음식 관리도 해왔으니까. 최 교수님, 고인이 네. 작고하기 전까지의 활동들을 보면은 투병 중인 환자라고 볼 수는 보기 없었거든요.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그 신성희 씨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다. 삶에 대한 의지도 그렇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암에 걸려서 이게 낙심하고 정말 포기하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황망에 가실 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달 4일만 해도 부산국제영화제에 그렇죠. 참석해서 저런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저 보시면 그냥 외견상으로 보면 아픈 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네. 환한 미소를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런 모습이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나서셔가지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걸 서는 것 자체에서 뭐 꺼리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또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소확행이라고 하는 영화 제작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인도 아마 저렇게 황망히 가실 거라고 생각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갑자기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암을 겪고 계시는 많은 환우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모델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평생 정말 본인이 열정적으로 살다가 본인이 그랬거든요. 자기에게는 은퇴라는 건 없다. 근데 실제 그렇게 실행이 됐어요. 영화로서 영화인 하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오래 사시면서 우리 영화계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네. 저렇게 가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점에서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가정적이진 않았다는 얘기죠. 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신성일 씨가 살아야 생전에 영화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고 뭐 출연한 작품만 하더라도 500여 편이 넘고 그다음에 이 출연한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 발전이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가정에서는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앵란 씨가 이렇게 이 신성일 씨를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 분이 결혼을 1964년도에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불과 한 10여 년 지나서 이 각방, 별거를 이제 한 지가 거의 한 40여 년이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 여러 차례 이혼설이나 부활화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살면서 엄앵란 씨가 이제 신성희 씨에 대해서 우리의 부부 모습은 별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또 다른 형태의 결혼 생활일 뿐인 거다. 나는 정말 신성희 씨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제 이 마지막 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까지 엄앵란 씨가 신성희 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애틋함과 존경을 담아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정우 변호사, 두 분 다 워낙 유명한 스타였기 때문에 이후에 결혼하고 이후에 결혼 생활까지도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형태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야 뭐 조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런 개념도 없던 시대에 부부가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하객만 한 4,000명 가까이 3,000 몇백 명 온 자리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결혼 관계가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별거로 들어갔는데 보통 그렇게 따로 살면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혼도 하지 않고 사실상 결혼 상태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다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에는 조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없었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일부 여성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엄앵란 씨한테 그때 왜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남편이라고 이렇게 곁에 있게 해줬느냐. 너무 이건 여성의 권리를 너무 이제 좀 억누르고 과거식의 며느리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엄앵란 씨를 비판하는 말도 있지만 그건 요즘 시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또 지금과는 사고방식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엄앵란 씨가 하는 말이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이런저런 설들이 있는데 신혼 초에 그 이 신성일 씨 어머니,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조금 그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신성일 씨가 엄앵란 씨를 그때 좀 지켜줬다. 그래서 그때 고마운 게 평생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원래 며느리감으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었던 그때 이제 뭐 공미도리라고 하는 제일교포 여배우를 완전히 며느리감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집에 와서 뭐 숙식도 함께하고 그 집안 어르신들끼리 선도 다 보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는데 신성일 씨 어머니가 결정을 다 내린 상태였는데 갑자기 신성일 씨가 엄앵란 씨랑 결혼한다고 이미 임신까지 돼 있는 상태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바람에 아마 신성일 씨 어머니가 상당히 며느리를 반기지 않은 상태로 맞은 것 같고 근데 신성일 씨가 그때 신혼 초에 엄앵란 씨를 좀 지켜준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이 평생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신성일 씨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그런 가정적인 면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영화인으로서의 열정은 엄청났기 때문에 같은 영화인으로서 엄앵란 씨가 그 부분을 남편을 존경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곁을 지켰던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 중에 맨발의 청춘이라고 있었죠. 이때 같이 연기를 했었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1시간 더 시간 연장 허락을 받았어요. 나하고 구경 같이 했다는 얘기도?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깍쟁이로군. 어우, 택시! 어서 타요.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엄마한테 전화할 때 나하고 제일 좋아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다고 했어요. 바이바이. 저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부부까지 되고 또 곡절을 겪었는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서로 또 챙겨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사실은 이제 실제상으로 이제 별거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아플 때 서로에게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엄앵란 씨도 사실 이제 병이 있어서 투병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때 신성일 씨가 와서 내내 그때 별거 중이었는데 찾아와가지고 내내 본인의 병 간호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보니까 자기가 눈을 떴더니 침대를 미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간호를 극진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의사 선생님보다 더 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역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신성일 씨가 뭐 물론 여명현 씨 말씀처럼 집 밖에 대문 밖에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외부로 돌고 또 사실 뭐 본인이 다른 여성과의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또 얘기를 했잖아요. 신성일 씨 입장에서. 저는 뭐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아내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 결국 두 사람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 함께 살았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함께 생활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끈끈한 정이 두 사람의 마지막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또 엄앵란 씨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를 다 본인이 대셨대요. 또 신성일 씨 병원비를 암 투병하는데 그러면서 또 마지막 했던 말이 더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그래도 국민 배우였고 인기 있는 배우였는데 그냥 일반 병실에 돌아가기 할 수 없다 해서 특실로 자기가 돈 내서 특실에 입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길을 보내셨다고 하는 걸 보면 엄앵란 씨도 어쨌든 남편으로서 그 정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두 사람의 어떤 물론 서로가 뭐 부딪히는 부분에서 별건을 했지만 가족으로서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정은 아마도 남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인이 또 구속을 당해서 옥고를 치렀던 적도 있었죠. 그때를 좀 얘기한 적이 있네요. 그 행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 면회하면서 여보 교도관이 웬일로 나를 장미를 줍디다 그러니까 여보 오늘이 11월 14일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교도소 정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마지막 장미가 탁 치고 이파리 떨어지고 하나가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몰래 꺾었어. 그리고 나 과일도 들고 불쌍해 나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괜히 과일을 들고 들어오고 막 우리 어디 나가는데 과일을 주면서 아따 이거 넣어놓고서는 가라 나는 간다 이러면서 갈 적이 뒷모습이 너무 눈물 나서 내가 어머 야야 집에 도로 들어가자 야 수아야 근데 그랬다니까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 이 옛날 같아봐 어디가 이 과자 저기 과일 깎아 먹고 저 점심 좀 차려 먹고 가게 이래지 그렇고 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래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김남분 선생님, 네. 신성일 씨가 정계에도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수 끝에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1981년도에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16년이 지나가지고 1996년도에 또 출마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2000년도에 이제 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국회의원이 된 것이 과연 이게 뭐 잘된 일인가라고 싶을 정도인데 2005년도에 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요. 그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는데 이 지금 뭐 신성일 씨가 당시 16대 국회의원 할 때 대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광고비와 관련되어서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해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2년 동안 이제 징역을 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앵란 씨가 아마 이제 결혼기념일인 11월 14일 날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기념일이 지금 한 12월 정도 앞두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셔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 복역하는 동안 엄앵란 씨가 또 알뜰하게 살뜰하게 또 챙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제 교정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면회나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았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언제 면회 가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과거에 뭐 10여 년 전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직접 가서 한참 기다리고 그렇게 한참 기다려도 10분 잠깐 볼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지금 알뜰하게 챙겼는데 아내 이제 신성일 씨가 2년 동안 복역하는 동안 본인도 미안했던지 교도소에 있는 그 장미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교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장소가 교도소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적인 평가도 좀 해봐야 될 텐데 하정현 편은 500여 편 이상을 주연을 했잖아요.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예, 신성일 씨가 64년부터 7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개봉됐던 영화가 1200편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0편 이상을 주연을 했으니까 1200편에서 300편. 4분의 대한민국 전체 영화 중에 4분의 1 이상을 신성일 씨가 책임을 진 것이고 이렇게 한 국가의 영화적인 역량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오직 신성일 씨만. 그러니까 신성일 씨는 거의 기적과 같은 영화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인기만 있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기는 1962년부터 있기 시작했지만 그때 한국 최초로 남자 스포츠 머리를 유행시키고
그때 장본인인데 그때부터 신성일 머리라고. 근데 1964년부터는 단순한 인기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당대에 소외받고 상처받은 청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시대의 아이콘, 맨발의 청춘 그걸로 돼가지고 그리고 또 1970년대에는 또 도시화에서 조금 소외받는 소시민들을 또 대표하는 소시민 지식인 역할 이런 것까지도 역할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거의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정말 한국 사회를 가장 크게 대표하면서 한국인을 위로해주는 그런 국민 배우의 역할을 맡았는데 네. 신성일 씨가 전성기를 맡았던 그 기간이 우리나라의 TV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신성일 씨한테만 집중했던 지금 같은 다매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민 스타였고 그래서 한 매체가 당시 신성일 씨가 지금으로 치면 강동원 더하기 송중원 더하기 박보검 다 합친 것 같은 위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보도는 신성일 씨를 평가절하한 거죠. 평가 절하한 거죠. 그 내용이? 강동원 더하기 송중기 더하기 박보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스타들까지 다 지금으로 치면은 다 합친 정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기라든가 위상을 당시에는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의 남자 배우는 고인이 신성일 씨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뭐 없는 신성일 씨 말고도 뭐 최무령 씨나 다른 분들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래도 청춘을 대표하고 모든 국민이 이 어떤 나무주연이라는 이름으로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배우는 거의 원톱으로 신성일 씨고 청년 영화상에서 10년 연속 인기상을 독차지하고 너무 혼자서 상 다 받고 좋은 역할 혼자서 다 맡는다고 그래서 뭐 안 좋은 배우상 이런 것도 줬었는데 혼자 다 독차지한다고 뭐 그런 상도 신성일 씨가 아직까지 그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어쨌든 한국 영화계에서 신성일 씨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한국 영화라든가 한국 문화사 전체에서 한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배우였다. 근데 요즘 젊은 네티즌들이 자꾸 신성일 씨를 그 사생활 이런 쪽으로만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신성일 씨가 배우로서도 대단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미남 하면 아랑드롱이었거든요. 미남의 대명사. 근데 아랑드롱을 제치고 한국의 아랑드롱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신성일 씨가 된 건데 동시에 또 한국의 제임스 딘이라는 소리까지도 신성일 씨가 들었으니까 최고의 미남, 최고 반항아. 이런 다채로운 이미지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신성일 씨 말고는 아마 전무했을 뿐만이 아니라 후무할 것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신성일 씨에게 이 정부에서 이제 추서를 주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협회에서 먼저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추서를 마음대로 이제 정부에서 빠르게 이렇게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추서를 유가족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가 의미 있는 이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좀 기념할 수 있는 신성일 씨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부에서도 좀 추서를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소식은 아마 내일도 저희가 좀 이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